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목구멍으로 신물이 치밀어 오르고 새벽에 기침이나 쓴맛 때문에 잠을 깨는 경험. 위내시경을 받으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한동안 먹으면 나아지는 것 같다가 약을 끊으면 어김없이 다시 재발합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반복의 고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왜 야식을 끊고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위벽, 재생의 열쇠인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위와 식도가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고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야식 습관이 그 재생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밸브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음식을 삼킬 때만 열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굳게 닫혀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부적절한 시간에 열리면 강력한 위산이 식도 점막을 공격합니다. 위는 강력한 산성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점막 방어막을 갖추고 있지만 식도 점막은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위산 한 방울만 닿아도 타는 것 같은 통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밤에 특히 더 심해질까요? 여기서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위산 분비에는 뚜렷한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위산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하루 중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밤 동안 위장관을 청소하고 점막을 재생하기 위해 설계해 놓은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낮 동안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빴던 위가 밤에는 산을 분비해 남아있는 내용물을 처리하고 동시에 손상된 위벽세포를 교체하는 재생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최고조에 달한 위산이 새로 들어온 음식으로 인해 위 내용물의 양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위 내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높아진 압력은 하부식도 괄약근을 강제로 밀어 올리고 밸브가 열리면서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로 쏟아집니다. 게다가 야식 후 바로 누우면 중력까지 역류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면 야간 역류 에피소드가 무려 67% 증가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호소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체 환자의 55.3%가 잠들기 3시간 전에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자리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역류성 식도염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대조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식이 단순히 역류를 유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야식은 위벽이 스스로를 재생하는 황금 시간대를 빼앗아버립니다. 위 점막 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교체되는 세포 중 하나입니다. 위벽의 상피세포는 불과 2일에서 4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자기재생 능력입니다. 위벽이 산에 의해 손상되더라도 충분한 공복 시간이 주어지면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상피세포가 만들어져 손상된 부위를 빠르게 메웁니다. 이 재생 과정에는 표피성장인자라는 물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표피성장인자는 위 점막 세포의 분열과 성장을 촉진해 위벽이 스스로를 고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신호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재생 작업은 공복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음식이 있으면 위는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 쓸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야식은 위벽이 재생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소화 업무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역류성 식도염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실제 임상 연구 데이터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96시간 위산 pH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의 속쓰림 점수가 14.3점에서 9.9점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식도 내산 노출 시간을 줄이고 전체 역류 증상 점수를 개선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임상 연구에서는 168방식의 시간 제한 식사, 즉 16시간 공복에 8시간 식사창을 도입한 지 이틀 만에 역류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이틀 만에요. 이것은 위와 식도가 공복 시간을 받는 즉시 자기 치유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야식을 끊는 것과 함께 공복 시간 동안 위벽 재생을 더욱 촉진하는 특별한 음료와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공복 루틴과 음식 전략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복의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녁 마지막 식사를 오후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이전에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야 합니다. 오후 11시에 잠든다면 오후 7시에서 8시가 마지막 식사 마감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중 위 내용물이 충분히 비워지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처음 며칠은 허기와 입이 심심한 느낌이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대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아래에서 소개할 위 점막 보호 음료를 활용하면 이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공복 시간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야식 재료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초콜릿은 하부 식도 괄약근을 직접 이완시켜 밸브를 느슨하게 만드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피, 탄산음료,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방 음식과 튀긴 음식은 위 배출 시간을 크게 늦춰서 역류 위험을 높입니다. 토마토, 오렌지, 레몬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도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 역시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바카와 민트도 의외로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취침 전에는 피해야 합니다. 반면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 시간에 위를 편안하게 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치료에 있어서 전 세계 소화기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천연 식재료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위 운동성을 증가시켜 위 내용물이 빠르게 소장으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위가 빨리 비워질수록 역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생강은 식도와 위벽의 염증을 직접 줄이는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이보다 좋은 습관이 없습니다. 생강 한 조각을 뜨거운 물에 5분에서 10분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의 아피게닌과 알파-비사보롤 성분은 식도와 위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을 이완시켜 편안한 수면 중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긴장되고 예민해진 위장관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저녁 시간에 마시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단, 국화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복을 깨지 않으면서도 위벽을 보호하는 놀라운 식재료인 알로에 베라 주스입니다. 알로에 베라의 무코다당류 성분은 식도와 위, 점막 위에 천연 보호막을 형성해 위산으로부터 점막을 직접 보호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알로에 베라 시럽을 4주간 복용한 그룹은 속쓰림, 신물 올라옴 삼킬 때, 통증 등 주요 역류 증상 점수가 표준 약물 치료 그룹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무향, 무설탕 알로에 베라 주스를 하루 15ml에서 20ml 식전 또는 공복에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제 아침에 공복을 깨는 첫 번째 음식으로 위벽 재생의 가장 이상적인 식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치료에 있어서 수십 년간 그 효과가 연구되어 온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로 불리는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위와 식도 점막에 손상된 세포를 직접 복구하고 새로운 상피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신선한 양배추 주스가 위궤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는 1950년대부터 발표되어 왔으며 현재도 양배추의 항궤양 효과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양배추를 가볍게 쪄서 드시거나 양배추즙을 소량 드시는 것이 위벽 재생을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 생양배추를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드시면 위가 약한 분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서구의 소화기 전문의들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장하는 아침 식사입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위 점막 위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위산을 흡수해 역류를 줄입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위 배출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변비를 예방해 복압 상승으로 인한 역류를 막아줍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아침으로 이보다 좋은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오트밀에 바나나 한 개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바나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을 코팅하는 팩틴 성분이 풍부해 역류성 식도염에 자연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와 흰살 생선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단백질을 지방이 적은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고지방 단백질은 위 배출을 늦추고 하부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반면 두부나 흰살 생선의 저지방 단백질은 위벽 재생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특별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위벽 재생 아침 스무디입니다. 바나나 1개, 귀리 2큰술, 무가당 아몬드 우유 또는 일반 우유 150ml, 꿀 1티스푼을 블렌더에 넣고 갈아 드십시오. 바나나의 팩틴과 알칼리성, 귀리의 베타글루칸, 꿀의 항균 성분이 어우러져 위산을 중화하고 손상된 식도와 위 점막에 천연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냉장고에서 차갑게 마시지 말고 반드시 실온이나 따뜻한 상태로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위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 점막 보호 양배추 두부 된장국입니다. 냄비에 다시마 육수 2컵을 중불로 끓입니다. 불을 약하게 낮추고 된장 1큰술을 잘 풀어 넣습니다. 살짝 찐 양배추 1중과 두부 네모나게 썬 것 100g을 넣고 2분간 더 끓입니다. 파를 약간 넣고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춧가루나 매운 양념은 절대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위장관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위벽 점막을 직접 수복하며 두부의 저지방 단백질이 위벽 재생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최적의 아침 한 그릇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로 적합한 위장 진정 오트밀 죽입니다. 냄비에 물 2컵을 끓이고 귀리 반컵을 넣어 중불에서 10분간 저어가며 끓입니다. 불을 끄고 꿀 1티스푼과 얇게 썬 바나나 반 개를 올립니다. 생강가루 1꼬집을 더하면 위 운동성을 높여주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이것을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면 취침 전까지 충분한 소화 시간이 확보되고 귀리와 바나나의 위산 완충 효과로 야간 역류 발생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7일 생활습관 혁신 플랜을 정리합니다. 첫째 날부터 사흘째까지는 야식 차단 단계입니다. 오후 8시 이후 모든 음식 섭취를 중단합니다. 야식이 당길 때는 따뜻한 생강차 또는 카모마일차로 대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머리 쪽을 15cm에서 20cm 높이세요. 좌측으로 눕는 자세도 위산 역류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이 2가지 자세 습관만으로 야간 역류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흘째부터 엿새째까지는 마지막 식사 시간을 오후 7시 이전으로 앞당깁니다. 아침 첫 식사 전 공복에 따뜻한 생강 레몬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아침 식사는 오트밀 바나나 스무디 또는 양배추 두부 된장국으로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역류 유발 음식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저녁 이후 알로에 베라 주스 15ml를 습관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1회째부터는 14시간에서 16시간 공복 패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시점부터 속쓰림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목구멍의 불편감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4주에서 6주간 이 패턴을 유지하면 위벽 상피세포가 여러 주기에 걸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고 염증으로 손상된 식도, 하부 점막도 상당 부분 회복됩니다. 위벽은 2일에서 4일마다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므로 한 달이면 수차례의 완전한 세포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야식을 끊고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위산, 억제제보다 근본적인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약은 위산을 억제해 증상을 잠재우지만 공복은 위벽을 실제로 재생시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장기간 지속되어 발의 식도, 즉 식도 점막 세포가 위장형으로 변이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전문의의 의료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한 생활습관은 증상이 가볍거나 중등도인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며 이미 심한 식도염이나 궤양이 있는 분들은 먼저 약물 치료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이 습관들을 적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과 함께 체중 감소, 삼킴 곤란, 검은 변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으세요. 이는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갑작스럽게 약을 중단하지 마세요. 리바운드 효과로 증상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의사와 상의해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벽은 2일에서 4일마다, 장상피는 5일에서 7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여러분의 소화기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자신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밤마다 들어오는 야식이 그 작업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야식을 끊으세요. 저녁 7시 이후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위를 달래세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양배추 된장국 한 그릇이나 오트밀 바나나 한 그릇으로 위벽 재생의 첫 끼를 채워주세요. 위가 스스로를 치유할 시간과 공간을 드리세요.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위산 억제제 장기 복용에 숨겨진 부작용과 안전하게 약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위가 오늘 밤부터 편안히 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